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5일선을 하회하면서 2150선을 내줬습니다. 외국인들도 16거래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고 기관도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 조정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뭐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 주었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했다. 뭐 이러한 그 논리 속에서 본다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논리로 전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다시 또 매수를 하면은 또 시장은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러한 또 이제 흐름들을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뭐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수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매도를 했다라고 하겠지만은 매도를 했다라기보다는 매수를 뭐 잠시 쉬었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것이 좀 더 맞는 그 부분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뭐 풍부한 뭐 예전부터 그 얘기가 되어 왔었던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어제 뭐 하루 뭐 매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끊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지금 지수 자체가 뭐 최근에 2180선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해 왔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또 쉬어갈 때는 이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쉬어갈 것인가 이것은 이제 바로 뭐 최근에 환율의 어떤 흐름들 뭐 이 흐름들 속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뭐 일시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가격 조정이냐 아니면은 기간 조정이냐 이것을 따졌었을 때 급격한 가격 조정보다는 어떤 그 양호한 어떤 이후의 어떤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는 측면 속에서 기간 조정 내에서는 역시 또 종목별로 굉장히 어떤 등락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간 조정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또 좋은 종목을 찾는 쪽으로 발굴하는 쪽으로 좀 포커스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 단순한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반적인 시각에 동의하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뭐 차이점, 거의 뭐 같은 내용인데 약간의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뭐 핵심 전략은 결국 종목 압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뭐 백화점처럼 종목을 널려놔서 이제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시기는 좀 지나간 게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은 순환매가 돌았기 때문에 뭐 종목이 백화점처럼 널려 있어도 오늘은 이거 오르고 다음 날은 뭐 이거 오르고 이런 식이 됐을 수 있어도 이제는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으로 점점 시장에 압축해 들어간다면 아마 종목별로 이제 수익력 차가 나타나면서 종목에 상승하는 종목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면서 일부 종목 중심으로 압축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와 함께 또 다른 시장의 변수가 되는 것, 수급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율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엔 환율 같은 경우에도 900원 선 하회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특히나 현대차 그룹들을 중심으로 약세를 시현했어요.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 그리고 뭐 현대차, 뭐 기아차 같은 자동차 그룹주들 어제 이제 환율의 영향을 좀 일정 정도 좀 받으면서 이 두 전차 군단이 좀 지수를 좀 약간 좀 끌어내렸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원화가 상대적으로 엔화보다 더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는 원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떨어지면서 이제 900원 이하로 좀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원엔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그동안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수출주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정부 당국에서도 지금 아직 뭐 우리 그 국내 경기가 지금 뭐 크게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냥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900원 아래에서는 그 추가적으로만 더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이제 금융 당국에서 통화 당국에서 이제 그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뭐 이에 따라서 900원 전후에서 아마 계속적으로 좀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변수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그 뭐 이번 주 이제 골든위크 황금 연휴라고 해서 이 중국 요우커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찾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그 전망 하에 뭐 화장품주라든지 또는 뭐 면세점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그동안 좀 많이 상승해 왔었었는데요. 근데 지난 2013년도부터 이제 흐름을 보니까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도 많아졌지만은 엔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본을 찾는 관광객 중국 관광객도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점. 이에 따라서 이번 그 황금 연휴 기간에 우리나라보다도 아마 좀 일본을 더 많이 찾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어떤 그 전망들, 좀 분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여행 관련주라든지 이런 그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한번 이 그 변수 부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엔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업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엔화 부채가 많은 엔화 표시로 부채가 그 많은 그 기업들이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뭐 철강주들 올랐던 부분들도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롯데쇼핑, 한진해운 이러한 그 종목들이 지금 엔화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으로부터 이제 부품이라든지 원자재의 어떤 그 수입을 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라든지 현대위아 또 새로운 오토모티브, 삼익 THK 같은 종목들이 지금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엔화가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일본 쪽으로 지금 여행을 가려고 하는 이러한 그 수요층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이제 국내 지금 이 해외 여행 그 전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일본 여행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엔저 수혜 기대주로 우리가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엔저 수혜를 기대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역발상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 수주주들 중심으로 구조적인 감소가 진행되는데 환율로 인한 가격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편이죠.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근데 이게 환율이라는 게 뭐 분명히 이제 빌미는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원달러 환율이 1,050원도 깨고 다시 1,000원으로 근접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약세는 그럼 이제 끝났다? 이것도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환율 관련된 걱정은 단기적인 걱정, 기호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구조적으로 지금 수출이 줄어드는 게 문제지 지금 이제 환율 관련된 부분이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뭐냐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격 악화를 이겨낼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으로서는 뭐 투자 수요가 늘고 있거나 소비 증가에 연동할 수 있는 그래서 중국 소비가 늘어나는 업종들이 뭐 다 아시는 화장품, 콘텐츠, 제약, 헬스케어 뭐 이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 관련 인프라는 뭐 건설이나 화학 쪽의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늘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들 종목군들이 수요 증가 측면 그리고 소비 증가 측면에서는 그나마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지 지금 뭐 환율로 인한 뭐 수출 둔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와 투자 관련주들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춰본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와중에 또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내놓는 기업들도 있고 반면에 실망감을 안겨주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을까요? 예, 그것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어닝 쇼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많이 좀 줄어든 상황인데, 뭐 어닝 서프라이즈도 뭐 그렇게 크게 또 뭐 어떤 기대치를 뭐 상회하는 이런 그 실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안정적인 지금 실적 시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이러한 어떤 실적 시즌도 이제 뭐 5월달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이제 5월달, 6월달 우리가 좀 투자 전략을 짜는 과정 속에서는 역시 종목에 좀 압축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전부터 좀 시장에서 좀 시장을 주도를 해 왔었던 주도 업종군 내에서 또 우리가 또 저평가되는 종목들을 발굴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뭐 헬스케어 관련, 뭐 의료 장비 관련주들 중에서 저는 이제 바텍을 좀 오늘 좀 관심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바텍은 이제 그 치과용 그 엑스레이를 만드는 이제 전문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국내 치과용 그 엑스레이 시장 점유율이 뭐 70%, 뭐 당연히 이제 그 시장 점유율 1위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시장 점유율 이제 5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뭐 특히 뭐 중국이라든지 이 북미 지역 쪽에서 지금 다른 그 경쟁 업체 대비해서 굉장히 좀 약진하는 그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신제품도 좀 꾸준하게 지금 앞으로 좀 출시를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선진국 시장에서 이 브랜드 인지도도 좀 굉장히 현재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다른 그 경쟁 업체와 비교를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시장 점유율 자체의 어떤 그 빠른 속도가 좀 다른 좀 비교할 수 있는 그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좀 빠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그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그 경쟁 업체와 비교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기 때문에 오늘의 좀 관심주로 바텍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바탕이 되는 주도주 내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바텍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셨습니다.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